자, 각주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쓴 글과 인용하는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보통 각주는 내가 처음 시작하는 문장의 제일 끝부분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이때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허라금은 말했다, 뭐 허라금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의 책에서 본 내용이다 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. 문장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내가 찾아본 어떤 논문에서 누가 한 말에 따르면, 아니면 어떤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 다음에 그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맞추어서 각주 번호를 넣고 인용을 하면 됩니다. 이 본문에서 내용을 쓸 때는 허락음에 따르면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허락음의 책을 보고 내가 인용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,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본 내용을 어디까지 인용했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표절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는 뭐 말하고 했다, 이렇게 말했다,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해주고 각주를 붙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각주 작성과 참고 문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우선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. 먼저 참고 문헌에서 각주를 넣는 방법은 여기에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입력이라는 부분에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주석에 각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한글 워드로 따졌을 때 이 단축키는 Ctrl N을 쓰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내용 끝에 이렇게 각주를 표기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이 되고, 그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참고 문헌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. 자,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먼저 사람 이름을 쓰죠. 사람 이름을 씁니다.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납표를 써야 하는데, 납표는 니은을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누르고 논문 제목을 쓰고요.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납표 반대 것을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납표 뒤에 바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책 이름을 써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책 이름 앞에 뒤에는 마찬가지로 겹 납표를 써야 합니다. 겹 납표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,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납표를 이야기하고요. 마찬가지 방법으로 니은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기호를 찾아 쓰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논문이 수록된 책 이름 뒤에는 몇 권 몇 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권 몇 호라고 쓰면 되고요. 그 뒤에 몇 권 몇 호라는 말이 없고 그냥 호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집, 뭐 100집, 50집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쉼표를 찍고요. 그 다음에는 학회 이름을 씁니다. 학회 이름. 학회 이름은 논문을 발행한 학회 이름을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발행 연도를 씁니다.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인용한 면수, 페이지를 쓰면 됩니다. 그리고 마침표를 찍습니다. 자, 이렇게 쓰는 것이 각주에서 소논문, 그러니까 학술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논문 말고
다르게 해볼까요?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을 쓰고요.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씁니다. 그 다음에 또 나표를 써주고요. 대신에 학위 논문은 이미 글 한 편이 제본된 형태로 따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논문이 수록된 책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이 어느 학교 무슨 학위 논문으로 발행된 것인지를 쓰면 됩니다. 그래서 기호를 써보겠습니다. 뭐뭐 대학교 그다음에 무슨 학위 논문이라고 쓴 뒤 쉼표를 찍고 발행 연도를 써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각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논문의 몇 페이지를 내가 보았는가를 인용한 면수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책 제목은 훨씬 더 간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. 이때는 마찬가지로 또 사람 이름을 씁니다. 사람 이름을 쓰고 기호는 책이니까 이 겸납표를 쓰는 거죠. 책 제목 그 다음에 겸납표를 닫아줍니다. 이 책 제목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단행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도 이 책 제목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출판지와 출판사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. 출판지명은 서울이면 서울, 부산이면 부산, 울산이면 울산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. 출판지명과 출판사명을 쓰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씁니다. 그 다음에 인용한 면수를 써주면 책 제목에 대한 각주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까지 이제 보게 되면 출판지명이라는 거는 꼭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명히 교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출판지명은 생략할 수 있다,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참고문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. 참고문헌은 이 각주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보고서는 모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뒤에 참고문헌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됩니다. 순서라는 건 뭐냐면 보시면 김, 박, 배라고 해서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김현정, 박준범, 배수진, 송주현, 오선영, 차봉준, 최석용처럼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본인이 인용했던 내용들을 정렬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참고문헌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내용은 똑같습니다. 우선 아까 보았던 이 소논문 같은 경우는 글 쓴 사람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 이름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제 몇 권, 제 몇 호인지 권호수를 밝혀준 다음 학회 이름을 쓰고 발행 연도와 페이지를 쓰는데 이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이 있는 그 페이지만이 아니라 이 논문이 이 책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이 나느냐,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를 포함하는 페이지입니다. 그래서 이 책 안에 여러 편의 논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논문 중에서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방식이 바로 참고문헌에 쓰는 학술지 정보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이 똑같으면 정말 동일한 저자일 경우에는 이 이름을 쓰지 않고요, 반복해서 쓰지 않고 밑줄을 그어서
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김현정 밑에 밑줄이 있으면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이 사람은 2편이나 인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똑같은 이름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똑같이 쓰지 않고 밑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. 책 제목은 똑같이 쓰면 되는데 각주랑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아무런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고 발행 연도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출판 지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출판 지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쓰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주로 인용하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는 그런 서술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. 그런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피드백을 받을 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.